안녕하세요, 디자인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송도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송도 신도시는 정말 잘 계획된 도시인데요. 송도 신도시를 계획한 KPF라는 건축사무소에서 만든 팜플렛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이미지 보시면은 송도 신도시가 얼마나 랜드마크적인 신도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도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 계획 자체가 아주 오래 걸리는 개발 사업이거든요. 보통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 40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대해서 아주 옛날부터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분석을 간단한 이제 도표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옛날에는 이제 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농경 사회의 중심이었고 해서 그 농경이나 뭐 간단한 제품들을 만드는 공장들이 있는 도시였다면은, 이제 미래의 도시, 그러니까 요즘의 도시죠. 이렇게 이제 첨단 산업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새로운 도시가 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이제 대도시에 대한 현황하고 그 대도시하고 앞으로 이제 계획될 송도 신도시하고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도표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천 하면은 항구나 공항 같은 이제 이미지가 강력하게 있으니까, 뭐 인천 공항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제 중요한 노드 포인트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원래 예전에는 이제 서울 내부에서만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다가 미래나 최근 들어서는 그 주변 거점 도시들하고의 연결 관계가 중요해져서 다중심화되는 도시 구성이 보여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인천이라는 이제 송도 신도시가 들어갈 도시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 송도 신도시가 정말 특이한 거는 다른 도시 계획과 다르게 이 간척지에 계획되는 신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척지는 뭔가요? 이게 원래 기존에 없었던 땅인데 새로 만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다가 도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도시 계획하고 정말 다를 거란 말이에요. 뭔가 주변하고의 관계성이 없으니까 하나의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은 뭘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인체도 주요 기관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신체가 유지가 되잖아요. 도시도 마찬가지로 주요 시설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소리지만은, 기존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획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어느 한 부분에 모여 있거나 어느 한 부분은 인프라 시설들이 부족해서 이제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거든요. 골고루 분산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만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좀 소외되는 지역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 송도 신도시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이 잘 골고루 조화롭게 연결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계획됐던 도시들을 보면은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도시 구조하고 건물들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무미건조하고 도시 공간이 다양하지 못해서 뭐 풍부한 볼거리나 풍부한 여가시설 같은 게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옛날 도시들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다양한 도시 공간을 가진 도시 계획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도시 조직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풍부한 볼거리나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도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정리된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되면은 접시 위치도 고정시켜야 하고 포크나 나이프 위치도 고정시키면서 계속 밥을 먹다 보면은 엄청 불편할 거잖아요. 정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트러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송도 신도시도 뭔가 과거에 좀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도시 공간이 아니라 뭔가 이런 자연스러운 조화로운 공간이 가득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도시 사례들을 보니까 확고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 계획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도시 계획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도시는 확실하게 어때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도시들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은 건물 조그만 거 하나 계획할 때는 뭔가 어느 정도 그 계획한 거에 맞춰서 뭔가 잘 운영이 되겠지만은, 도시는 하나의 건물보다 엄청 큰 공간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는 무조건 이래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도 신도시를 보면은 흐트러짐이 있고 뭔가 어떠한 형태가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면서 다양한 요소들이 좀 조화롭게 있는 거를 전체 이미지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뭔가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도시 공간이었다면은 송도 신도시는 작은 건물하고 큰 건물하고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이런 다양한 도시 공간들을 가진 도시여야 한다는 거죠. 도시 계획하면은 이제 스카이라인 계획도 아주 중요한데, 이 스카이라인 계획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송도 신도시는 이 센트럴파크 쪽이 가장 높고 멀리 떨어질수록 낮아지게 계획을 했어요. 스카이라인을 뭔가 이렇게 텐트형이 되도록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인위적으로 스카이라인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가운데는 이제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밀도 높게 들어서고, 그 바깥으로 주거시설이 밀도가 좀 여유있게 낮게 계획돼서 뭔가 좀 쾌적한 주거 환경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스카이라인이 주거에도 쾌적하고 밀도 높은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스카이라인 인면적인 그림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용적률, 밀도를 가운데는 높게 하고 점점 바깥으로 뻗어 나가면서 밀도를 낮게 해서 주거지역은 좀 밀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밀도를 낮게 해서 좀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이미지는 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영역하고 자전거를 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겹치면서 도시를 거닐 수 있다는 거죠. 도시 계획이 요즘 트렌드가 여러분 슬세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도시를 거닐면서 뭐 카페도 갈 수 있고 뭐 물건도 사러 갈 수 있고 뭐 여가 시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 공간이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뭐 차 타고 다니면은 아무래도 매연도 나오고 기름값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뭔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면서도 이 도시를 다 거닐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도시들이 어떠한 유형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송도는 어떠한 유형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원래 대부분의 도시는 이렇게 중심형이거든요. 근데 이 중심형 도시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중심은 좋은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살기 안 좋아진다는 거죠. 두 개의 중심이 있고 연결된 도시도 있고 이렇게 방사형으로 된 도시도 있고 뭔가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엮여져 있는 도시도 있고 뭔가 어떠한 이제 노드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각각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도시도 있는데, 송도는 이렇게 일정한 영역들이 서로 겹치면서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다른 도시들을 다 분석해보니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이 송도 신도시는 다 포섭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업무 영역이나 뭐 주거 시설이나 뭐 상업시설, 뭐 공원 등의 영역들을 서로 겹쳤을 때 이렇게 살짝살짝 일정한 영역을 가지면서도 서로 겹치니까 뭔가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생긴다. 시너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송도 신도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도시들을 분석해보니까 거기에 다 장점들이 있는데, 뭐 시드니는 오페라 하우스가 유명하잖아요. 그 바다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그 랜드마크성을 가진 도시가 좋더라. 그리고 또 베니스에 뭔가 물이 도시를 사이사이 들어와가지고 수로를 형성하는 수변 공간을 가진 도시가 좋더라. 어떤 도시는 도시 조직이 일정한 그리드로 잘 균질되게 계획이 돼서 사용하기 편하더라. 뭔가 합리적으로 도시 조직을 만들면은 좋더라. 그 부분도 차용을 하고, 또 뉴욕의 맨하튼에 센트럴파크가 거대하게 있으니까 이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는데 정말 좋더라. 그래서 이 센트럴파크도 차용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파리에는 어떤 요소가 좋고 뭐 런던에는 어떤 요소가 좋아서 그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만든 게 송도 신도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송도 신도시의 메인은 센트럴파크예요. 아무래도 이쪽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수로를 계획해서 이제 공원화 시키면은 정말 쾌적한 도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송도 신도시의 최종 토지 이용 계획도인데요. 이렇게 센트럴 파크가 있고 주거시설이 이렇게 있고 그 주거시설 바깥의 테두리에는 상업시설하고 업무시설이 감싸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업무시설 축이 이렇게 크게 들어와가지고 서로 어느 정도 영역을 센트럴파크 위주로
공유하면서 이 도시 조직을 서로 겹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송도 신도시도 센트럴파크가 말 그대로 중심이긴 하지만은 뭔가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중심이 아니라 도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그 센트럴파크하고 적절히 조화롭게 겹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송도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얼마나 잘 계획된 신도시냐면은 이 광교 신도시라고 호수공원이 정말 유명한 신도시인데 오픈 스페이스가 결국에는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이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오픈 스페이스를 이용하려면은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결국에는 이 주변 사람들만 이 오픈 스페이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도시 조직이 서로 잘 조화롭지 못하게 계획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 개발되어 있는 땅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만 따로 긁어 모아서 도시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도시 계획을 할 수밖에 없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척지로서 주변하고 관계가 좀 자유로운 송도 신도시가 잘 계획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동탄 신도시도 생각보다 잘 계획은 되어 있지만은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이 파란색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주거시설이 이 노란색 영역들인데 거의 1대1 비율로서 뭔가 베드타운, 그러니까 주거 중심형 신도시가 아니라 업무시설도 함께 있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가 이제 거점 도시로서 주변에 이제 일자리로 뻗어나갈 수 있는 베드타운 도시로 계획돼서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주거의 밀도가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송도 신도시가 주변하고 관계가 아예 필요가 없으니까 도시가 쾌적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송도 신도시에. 다른 도시 계획들을 보면은 그냥 주변에 계획되어 있는 땅들 빼고 새로 개발될 수 있는 땅들을 최대한 이제 긁어 모아서 개발했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으로 계획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송도 신도시는 간척지로서 주변하고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말 새롭게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될 수 있었던 거예요. 도시 계획에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이 모두 반영된 도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